안녕하세요. 마인드맨 김영진입니다. 지금 현재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죠. 2020년 약간 굵게 쓰죠. 태블릿입니다. 태블릿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아주 편리하게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2020년 저는 지금 수많은 아이들이 정말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많은 아이들이 학교도 못 가고 학원도 못 가고 어떤 의미에선 방향을 제대로 못 잡고 있어요. 이 일이 이번 일회성으로 그칠 수도 있고 앞으로 자주 발생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선 인류의 대재앙의 시기가 다가올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초유가 처음이라는 초자에 있을 유자입니다. 처음 있는 일이죠. 제가 진짜로 처음 있는 일인가, 이렇게 어떤 한 학기가 총체적으로 이렇게 연기가 된 일이 있는가 한번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교육과정을 살펴봤더니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1945년 이후에 일본식의 교육을 폐지를 하고 그 당시에 이제 일본 총독부가 물러나면서 미 군정청이 우리나라를 지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너희 나라 말로 된 거를 그런 교재를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그거를 이름을 교수요목이라 그랬습니다. 요즘 좀 힘든 말인데 옛날에 어려운 말이었죠. 영어로 얘기하면 셀라버스라 그럽니다. 일종의 교육 전체에 대한 스케줄을 짜라는 거였죠. 그게 1945년도부터 1954년도까지 53년도에 한국전쟁이 끝났으니까 1년 후까지 이게 계속됐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이 만들어지질 않았죠. 그래서 1954년부터 제1차 교육과정, 그러면서 이제 1차가 10년 정도를 끕니다. 1차에서부터 3차, 그러니까 54년에서 64년, 74년까지가 각 10년씩 3차 교육과정이 있었는데 그때도 조사해봤더니 이렇게 학년이나 학기가 연기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4차 교육과정부터는 5년씩 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7차 교육과정까지 왔어요. 7차 교육과정이 1997년도까지였습니다. 4차부터 7차까지 약 5년씩. 7차 교육과정 이후에는 우리나라에 더 이상의 변동이 없었어요. 7차 교육과정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교육과정이기는 한데 7차 교육과정 이후에 2009년도에 7차 교육과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 6년 정도 해왔죠. 그 다음에 7차 교육과정 개정안이 2015년 9월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게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 지금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7차 교육과정 내에 태어나서 자라나게 됐던 그런 세대들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2015년 교육과정을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되겠죠. 그런데 이때도 단 한 번도 학교가 휴강이 된 적은 없었습니다. 먼저 오늘은 2020년 이때 학령기를 보내고 있는 각 학생들에게 자기주도 학습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말씀드릴 주제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공부를 바라보는 눈을 한번 보자는 거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첫 번째는 퍼즐입니다. 공부와 퍼즐이 비슷하다. 퍼즐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을 찾자 이거죠. 그러니까 퍼즐을 하는데 고민하는 사람 없죠. 퍼즐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아주 여기 오타쿠라 그러죠. 덕후라 그러던가 매니아들이 있어요. 퍼즐 웬만하는 사람들은 다 해봤을 거예요. 퍼즐을 할 때랑 공부를 할 때랑 아주 비슷한 사고방식을 갖습니다. 퍼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퍼즐을 맨 처음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그림입니다. 이게 이 박스 크기가 손바닥보다 약간 커요. 그 정도인데 표지에 나타나 있는 게 최종 그림입니다. 저렇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사이즈가 아이들은 다 보죠. 이제 이 정도면 뭐 다 알죠. 가로가 340mm, 세로가 250mm. A4가 가로가 긴 쪽이 297, 약 300mm고 짧은 쪽이 210, 21cm가 되는데 그거보다 좀 크죠. A3보다는 작고 A4보다는 약간 큰 사이즈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때 아이들은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전체 그림을 유심히 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사이즈를 가지고 있을까? 마지막에 끝에 대한 그림을 그리죠. 끝을 생각을 한다. 근데 공부하면서 교과서를 펼쳐놓으면서 끝을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을까요? 사실 교과서를 펼쳐놓고 어디서부터 해야 공부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얼만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정말 마지못해 하는 아이들도 많을 겁니다.
제가 자기주도 학습 그러지만 이거는 공부를 아주 잘하는 우등생들, 천재들, 혼자 잘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과거로부터 그런 아이들은 저한테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아이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공부법이 있는데 뭐 때문에 와서 배웁니까? 그래서 전교에 1등 한다, 2등 한다, 선생님 명성을 들어갖고 우리 애들 좀 해주세요. 그럼 학부모랑 상담하다가 됐습니다. 그 아이는 그냥 혼자 공부하도록 해주세요. 걔가 가지고 있는 방법론이 좋습니다. 그걸 괜히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말고 우리 한번 얘기나 해봅시다. 걔가 혼자 공부하다가 어디 학원 보내달라 그러죠? 그럼 보내주세요. 아이가 학원을 결정을 하면. 근데 부모가 학원을 결정해주면 꽝입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자기 주도적인 아이들이 특징이 그거잖아요. 혼자서 열심히 하다가 뭐가 좀 모자란 것 같다. 그러면 엄마나 영어 학원에서 이거 좀 배우고 싶어 해요. 그냥 아무렇게나 학원 가서 그게 아니고 나 이거 문법 좀 배우고 싶어. 나는 다른 시험은 다 잘 보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하는 내신에서는 무슨 뭐 동명사, 부정사, 관계대명사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데 그거 못 알아듣겠어. 문법을 좀 배우고 싶어. 이렇게 아이들이 자기가 스스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또 재밌는 사실은 그렇게 성적이 좋고 잘하는 애들이 학원에 가면요. 학원에서는 자기네 학원을 나중에 빛내줄 아이라고 해서 수강료를 잘 안 받아요. 그 다음에 빈 강의실 있으면 너 여기 가서 마음 놓고 놀면서 공부해라 라고 하는, 학원에서도 좀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학교에서도 받아요. 우등생반, 예전에 우등생반과 그렇지 않은 반을 완전히 구분했는데 제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에서 막 부모들이 반발하고 학생들도 반발하고 그랬는데 의자는 뒤옆백에 책상은 아주 좋은 책상들 해갖고 따로 이렇게 했습니다. 공부만 잘하면 그렇게 되죠. 뭐 어떡합니까? 어떤 학교에서는 성적 순으로 밥 먹는 순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심한 것 같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보십시다. 퍼즐과 공부는 비슷해요. 그 아이들은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그림을 잘 못 그려요. 그렇지만 퍼즐을 할 때나 혹은 게임을 할 때 같은 때 보면 설명서를 열심히 보죠. 또 학교 공부는 시원치 않은데 또 해킹이나 코딩에 또 규제들이 있어요. 거기 매니아들. 걔네들도 아주 잘 봅니다. 그런 걸.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도 알고. 자, 일단 그 끝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바로 이렇게 열까요? No. 여기서 시간과 장소를 계산합니다. 당장 학교 가야 되는데, 당장 어떤 만남이 있는데 5분 후면 나가야 되는데 열겠습니까? 펼쳐놓겠습니까? 계산. 자기 자신이 지금 시간이 얼마가 있느냐? 그리고 이거 길바닥에다 펼쳐놓겠습니까? 아니면 응접실에 사람들 돌아다니는데 펼쳐놓겠습니까? 친구들 많은데 펼쳐놓겠어요. 장소까지 계산을 합니다. 시간과 장소. 그 다음에 조명이 잘 들어오는, 좀 밝은데 이렇게 해야지 어두컴컴한 데서 못하죠. 환경까지 계산을 하게 돼요. 동의하시죠? 자, 그리고서 이제 비로소 이걸 꺼집어내서 뭐가 있는가를 유심히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끝낼 시간조차도 계산을 해요. 야, 이거 이 정도면 내가 과거의 경험을 미뤄봐서 1시간 정도는 걸리겠다. 그동안에는 친구가 와도 대답하지 말아야 되겠다. 밥 지금 먹어둘까? 여러 가지를 계산하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혼자 있는 장소에서, 환경이 좋은 곳에서, 시간이 허락된 범위 내에서 퍼즐 조각들을 이렇게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뭘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예, 일단은 퍼즐 조각이 인쇄된 면이 위로 올라오도록 하면서 무엇인가를 분류를 합니다. 여러분들 뭐 이 정도가 되면 다 아시겠죠? 분류. 뭐부터 할까요? 오른쪽이에요. 귀퉁이. 모서리부터 하죠. 왜요? 이쪽 왼쪽에 있는 걸로 뭔가를 맞추려면 못 맞춰요. 이건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끝에 있는 부분이잖아요. 최소한 한 변이 직선인 거, 혹은 두 변이 직선인 거, 나머지 두 면은 뭔가가 나와 있든지 들어가 있든지 한 거, 그거를 해놓고서 분류를 하면서 제일 먼저 꼭지점부터 맞추죠. 이렇게 먼저 이거부터 맞춘 거죠. 자, 그러고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맞춰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눈으로 생각을 하고 마음속으로 그려보고 다시 끝부분을 바라보면서 계속 해나갑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완성을 시키겠죠. 완성을 시키고서 비로소 후련하게 끝냈다 이렇게 되죠. 중간에 멈추면 이거 제대로 하기 힘들어요. 나중에 이걸 해놓고서 누가 지나가다 밟기라도 하면
처음부터 새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걸 시간을 계산하고 장소를 계산하고 환경을 계산하는 게 맞다는 얘기죠. 책에도 귀퉁이가 있습니다. 책 자체에. 제가 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건 책의 귀퉁이 찾기예요. 여기서 자기주도 학습이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지금껏 알려줬던 것들, 트레이닝 시켰던 거, 그러면서 공부를 잘 못하고 집중도 잘 못했던 아이들이 결국은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우등생으로 올라갔던 그 길의 시작점입니다. 조사 마인드맵으로 책의 구조 자체를 퍼즐처럼 찾아나가는 겁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마인드맨 김영진입니다.